오늘의 주제는 자연의 주기와 질서입니다. 자연은 변화가 있으면서 동시에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과학은 자연 속에 숨어있는 이런 질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우주를 이해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고대인들이 가졌던 우주관을 알아보고 그들이 자연에서 찾아낸 자연의 주기를 생활에 활용한 사례로서 시간과 달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땅과 하늘입니다. 고대인들은 땅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또 하늘의 천체들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인들은 처음에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땅끝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의 우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생각했을지, 고대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인들은 교통수단이나 망원경이 발달하기 전이어서 인간이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범위나 맨눈으로 보이는 곳까지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다가 상상력을 더해서 우주관을 성정했습니다. 고대 문명의 우주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하늘과 땅 자체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누트라는 여신이 엎드려 있는 모습이고 대지는 개보라는 남신이 누워있는 모습으로 상상했습니다. 매일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태양신에 의해서 배에 태워져 오는데 서쪽에 도달하면 누트의 몸속을 통과하여 다음날 다시 동쪽에서 떠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대지는 윗면이 둥근 모습이고 무한한 바다에 떠 있는데 이 대지는 4마리의 코끼리에 의해서 떠받쳐지고 또 이 코끼리들은 무한히 큰 거북에 의해서 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땅과 하늘입니다. 고대인들은 땅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또 하늘의 천체들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주는 태초에 소금물 바다로 둘러싸여 막혀있는 돔 모양의 반구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반구 아래에는 대지가 있고 그 대지 아래에는 지하세계와 그리고 담수로 이루어진 바다, 압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라이인들은 역시 수메르인들과 비슷하게 세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물 위에 이제 기둥이 세워져 땅의 기둥이 세워져서 땅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위에는 이제 궁창이 있어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속에는 이제 지하세계와 같은 쉐올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땅은 평평한 원반 모양이고 그 주위에 대양 오케아노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땅 위에는 둥근 하늘이 있고 태양과 달 그리고 별이 천상을 움직인 다음 만물의 근원인 물속으로 들어가 오케아노스 안에서 운반되어 다시 동쪽에서 떠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원반 모양의 대지의 가운데 그리스가 있고 그 주위에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지구의 형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지만 고대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대인들은 처음에는 땅이 평면이나 원반으로 생각하다가 부분적으로 곡면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으로 낙척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대지는 평면 또는 원반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살았던 헤카타이오스는 대지의 주위라는 책에서 원반 모양의 지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둥글다고 생각한 최초의 사람은 피타고라스로 여겨집니다. 구를 완전한 형태로 생각했던 그는 지구와 함께 전체의 존재를 생각하였고 모든 천체는 천구상에서 지구 주위를 회전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지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대지는 부분적으로 휘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수평선을 보면 수평선이 쭉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경계가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쉬운데,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배가 수평선을 지나갈 때 우리는 항구에서 떠나온 배가 멀어지면 점점 작아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는 한꺼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배 밑부분이 안 보이다가 그 다음엔 윗부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돛대 끝이 안 보이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선을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은 뭘 말해주냐면 수평선이 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가 부분적으로 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별과 태양의 운동을 보고도 알 수 있는데, 위도에 따라서 하늘에 보이는 별들의 운동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중위도 지방에서는 태양이나 또는 이제 별들이 비스듬히 떠서 비스듬히 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북극에 있다면 이 별들의 움직임은 대지와 나란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에서는 정동에서 떠서 정수로 이제 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구가 부분적으로 굽어 있다는 생각에서도 더 발전한 생각이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분명한 증거는 하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고대 그리스의 학자들 중에는 월식이라는 현상이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비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식이 일어날 때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를 보면 이 그림자가 원호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구가 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 그림자는 완전히 비춰지지 않고 지구의 그림자 일부만 보이는데, 이 일부가 월식이 시작될 때 이렇게 이제 휘어져서 점점 이렇게 이제 호의 일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완전한 개기월식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빠져나갈 때 또 역시 그러니까 시작되는 부분, 지구의 시작되는 부분과 이 끝나는 부분이 다 원호라는 걸 보면은 지구가 달보다 큰 어떤 원형의 전체라는 걸, 또는 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꺼번에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에 비치는 지구의 그림자가 분명히 원형의 구의 일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고대 그리스의 뛰어난 학자들은 알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널리 믿게 된 것은 바로 마젤란의 세계 일주 항해입니다. 마젤란은 1520년에
시작해서 1522년에 세계 일주를 완성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주 비행입니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또는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에서 우리는 지구가 둥근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면 그 반경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반경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대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미 기원전 235년경에 지구의 반지름을 2% 정도의 오차로 계산해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바로 이 나일강 하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건설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290년경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프톨레마이오스가 통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 최고의 박물관과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약 50 내지 80만 권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서관이 불타버렸는데요. 기원전 40년경에 로마가 침공했을 때 불타고 또 기원 후 645년경에 이슬람이 침공을 해서 전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도서관장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그는 기원전 235년경에 지구의 반경을 계산해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지난 1990년부터 2002년에 걸쳐서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에 모금을 해서 다시 재건해서 세웠습니다. 사진이 바로 새로 재건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를 측정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 남쪽으로 시에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네라는 도시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에라토스테네스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이 시에네라는 도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진날 정오에 시에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림자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서 정오에 비추기 때문에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하지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흥미를 갖고 그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 각도가 7.2도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에는 거리를 측정을 하면 지구의 둘레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비추는 빛이 하진날 정오에 시에네를 직각으로 비춥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는 7.2도 각도로 비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각도는 바로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가 지구의 중심과 이루는 각도가 7.2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간단한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한다면 이 거리하고 그리고 지구 둘레 사이의 거리를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일을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는데 그 방법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수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했더니 785km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거리가 785km고 그리고 이 각도가 지구 중심과 이루는 각도가 7.2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구 둘레를 우리가 변수로 두고 이때 한 바퀴 돌게 되면 이것은 이제 36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 거리를 계산했더니 이 값이 약 39,250km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구둘레 4만 km의 2% 정도의 오차로 정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둘레를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